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는 사회적인 이슈를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 새롭게 이해해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슈 톡톡 박정련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운전 중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놀라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또 이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거나 라이트를 켜거나 해서 운전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교통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차량 운전을 방해하는 이제 운행방해 행위들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화면 확인해 보시죠. 승합차의 불법 유턴으로 시내버스가 급제동하면서 버스 내 손잡이를 잡고 있던 여성 노인 승객이 넘어졌고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승합차가 원인을 제공했다며 승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대부분의 비접촉 교통사고는 통고 처분이나 공소권 없는 사고로 끝이 나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해 타인이 다치게 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 교통사고 사례를 통한 법적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먼저 이 최근에 청주에서 한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하고 사라졌다가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운전 방해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갑자기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대표적인 운행방해 행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위 사항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청주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버스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네. 맞은편에서 갑자기 이제 승합차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불법 유턴을 하면서 이제 끼어들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천천히 운행 중이던 버스가 갑자기 이제 급정거를 하게 돼가지고 다행히 이 버스와 이제 승합차의 충돌은 피했는데요. 상대방 이제 승합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버스가 충돌을 피하려고 이제 갑자기 멈춰서 보니까 아무래도 급정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급정거를 하다 보니까 충격에 당시 이제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68세 여성이 이제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아이고. 전치 12주의 이제 큰 부상을 이제 입었던 사안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승합차가 이렇게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끼어든 상황이 됐고 또 이제 갑작스럽게 급정거를 하게 된 건데요. 네. 이렇게 되면 승합차에게는 어떤 처벌이 주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사안에서 아무래도 이제 차량과 차량이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검찰은 이 차량이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요. 이러한 중앙선 침범한 불법 유턴이 급제동이 원인을 제공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그런 내용으로 보아서 승합차 운전자 김모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이제 치상죄는요. 업무상 과실 내지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제 운전자를 처벌하는 내용인데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해 사건에서 교통승합차 운전자 김모 씨는 본인은 이제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계속 서 있을 걸로 생각해서 이제 유턴을 한 것이고 또 승객이 다치는 것도 몰랐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은 유죄로 보아서 이제 유죄를 선고했고 다만 이제 피고인이 초범이고 여러 가지 이제 정상을 고려해서 벌금 500만 원에 이제 처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승합차는 불법 유턴을 한 거였나요? 그렇죠. 중앙선 침범한 그거 불법 자체가 또 유턴을 문제가 했습니다.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운전하는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았을 네.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운전을 조금 방해했을지라도 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이런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운전 방해, 형사처벌을 좀 받을 수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작스러운 끼어들기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이에 따른 이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은 거는요, 단순히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받은 게 아니라 이 승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불법 유턴을 한,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사고로 잘못을 했고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사고가 네. 발생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얘기지만요,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접촉 사고든 아니면은 비접촉 사고든 이에 따른 형사처벌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이라는 형사처벌이 내려졌는데요. 그렇다면 이 다친 승객, 즉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피해자는요, 이렇게 잘못을 한 운전자를 상대로 이제 형사 고소를 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이제 가해자를 상대로 뭐 치료비, 그다음에 병원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요, 가해자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이러한 이제 비용을 지급하고 추후 이 가해자 운전자의 이제 보험 비용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보험회사가 이러한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의 지급을 거절하면은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이러한 비용에 지급할 것을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으면요, 이렇게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이 이제 별개이기 때문에 만약에 벌금형이 나온다면은 벌금을 납부하셔야 되고, 또 사안이 뭐 중대하거나 뭐 다친 것이 과하거나 이러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징역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갑작스러운 끼어들기가 운행을 방해할 수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네. 뭐 운전 중에 감정이 상해서요, 앞에 확 끼어든다든가, 그렇죠. 뭐 가로막는다든가, 아니면 급정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복 운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이제 보복 운전에 해당되고요. 일명 이제 보복 운전도 운행 방해 이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주도에서 한 운전자가 이제 상대 운전자 쪽으로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급브레이크를 해가지고 차량을 막고 네. 아내와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제 그 운전자를 폭행해가지고 크게 이슈가 된 이제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다행히 그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이제 공개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그런 이제 사안인데요.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좀 상대 운전자의 그런 행위에 의해서 좀 화도 나고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끼어들거나 또 뭐 라이트를 상향등을 갑자기 켜가지고 이제 놀라게 하거나, 그다음에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거나 뭐 그런 경우들로 그런 이제 경우 위협을 많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난폭운전 내지 보복운전에 이제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보복 운전을 말씀하셨고 또 난폭 운전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둘의 차이가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네. 이제 난폭운전은요,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떤 정해진 이 법에 의해서 정해진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행위를 둘 이상의 행위를 이제 연달아 하는 경우, 그런 경우 또 아니면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에 이제 난폭운전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네. 뭐 저희도 사실 이게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화나서 이런 잘못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연달아서 하거나 아니면 둘 이상의 행위를 했을 때 이제 난폭운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제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네. 도로교통법 제 46조의 3은 난폭운전과 관련해서 뭐 금지하는 행위들을 뭐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 등이 있냐면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그 다음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속도를 위반하거나, 그 다음에 횡단, 유턴, 후진 등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또 안전거리를 미확보, 그 다음에 진로 변경 금지 위반 행위, 또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 금지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소음을 발생하는 그런 경우, 또 고속도로에서 뭐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은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등을 이제 연달아 하는 이런 것을 네.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뭐 칼치기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칼치기 그런 건 뭐예요? 이제 칼치기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아슬아슬하고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것도 이제 난폭운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전방차의 속력이 되게 낮다고 해서 보통 이제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거나 저 이제 상향등이라고 하죠, 하이빔을 이렇게 막 날리는 그런 행위. 또 규정된 차량과 반대로 역주행하는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역주행하는 행위. 그다음에 왕복 차선에서 가운데 이제 중앙색 실선이 거 있는데 원래는 이제 황색 실선을 통과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운전하는 행위 등이 이제 난폭운전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난폭운전의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보복운전은 어떤 개념인가요? 네, 이제 보복운전은요, 이제 운전자가 자동차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이제 적용되는 것인데요. 자동차를 이용해서 타인에게
뭐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거나 또 협박을 하거나 손괴, 재물을 이제 다치게 했을 때, 재물을 손상을 입혔을 때 그렇게 이제 적용되는 게 바로 보복운전입니다. 이제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막 차량을 막 밀어가지고 막 벽 쪽으로 막 미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앞에 와가지고 정지하고 내려가지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뭐 협박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행위들이 이제 보복 운전에 해당되고요. 보복 운전은 이런 행동을 단 1회라도 했을 때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면요, 난폭 운전은 특정되지 않는 여러 사람에게 위험과 이제 불편함을 이제 일으키는 그러한 주로 이제 그런 행위들을 말하고요. 보복 운전은 말 그대로 이제 보복, 어떤 특정인을 위도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보복 운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유명 배우 최모 씨, 최땡땡 그분이 이제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이제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 배우는 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차량을 앞지르게 한 후에 이제 급정거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해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 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요. 검찰이 이제 1년의 징역을 구형해달라고 이제 구형을 했는데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네. 또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항은요. 운전자 폭행죄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서 이제 엄격하게 이제 엄중하게 이제 처벌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이런 경우들은요. 버스나 택시의 승객들이 이제 버스의 운전자나 택시의 네. 이제 그 운전자는 기사분들을 이제 때리거나 협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이제 협박하거나 때리게 되면은 사실 다수의 승객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제주도에서 발생한 경우, 뭐 이제 논란이 되었던 그 사건의 경우 같은 경우는요, 일단 뭐 CCTV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급정거했기 때문에 일단 난폭 운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또 내려가지고 또 이제 뭐 물병 집어 던지고 아내와 아이 보는 앞에서 이제 남편을 때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수 폭행에 해당돼서 아까 네. 말한 보복 운전에 이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이 피해자 측 차량이요, 당시 신호를 대기하면서 이제 가기 위해서 신호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이제 운행 중인 차량으로 봐서 좀 전에 설명드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도 이제 뭐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적용해서 이 폭행한 사람을 처벌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여성들이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난폭하게 운행하시는 분들 많이 봤을 거고요. 때로는 조금 천천히 가면 다 보복 운전하시는 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 우리 여성들이 좀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뭐 난폭 운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많이 경험하실 수 있고요. 보복 운전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당하고 나면 이제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처벌을 좀 엄하게 해야 되는데요. 난폭 운전은 이제 도로교통법상 위반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제 500만 원 이하 이제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행정처분으로 이제 벌점도 부과되고요. 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당해서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 이제 취소 처분 그런 이제 뭐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복 운전의 경우에는요, 더 이제 위험하다고 봐서 형법이 이제 적용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자동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복 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이제 흉기로 봐서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복 운전의 경우에는 사실상 뭐 칼 같은 위험한 무기로 사람을 협박한 거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보게 돼가지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건데요. 보복 운전의 경우 예를 들면 특수상해를 이제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이제 무거운 처벌에 받게 되고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네. 비교해 보면은 난폭 운전보다 보복 운전이 더 엄격하게 이제 처벌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입장에 운전하시는 분, 당하신 분 입장에서 보복 운전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 같은 거 네, 하든가. 이게 되게 사실 보복 운전 같은 경우는 진짜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복 운전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복 운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게 목숨의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살인 미수죄가 적용돼서 뭐 기소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보복 운전을 당하게 되면요, 굉장히 이제 놀라실 텐데요.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이제 맞대응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맞대응을 하면요, 사실 저희가 쌍방폭행과 마찬가지로 둘 다 오히려 피해자인
제가 뭐 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절대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요. 그런 보복 음정을 당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영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뭐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의 영상을 뭐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동행하는 승객들 동행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처럼 동행하는 이제 분들이 찍어주시면 그렇죠. 돼요. 안에처럼 이제 핸드폰을 이용해서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거나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도로나 길가에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사고가 벌어지거나 이렇게 갈등이 벌어졌을 경우에 일부러 CCTV 있는 쪽에 차량을 정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뭐 해결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CCTV 있는 쪽에 차를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 영상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영상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말고 차량을 정차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문을 내리지 마시고 그렇게 네.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역시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요, 근거 자료를 남기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오늘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안전운전 너무나 필요합니다. 네. 자, 이슈 톡톡 오늘은요, 교통 운행 방해와 관련한 법적 쟁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네. 박정윤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월요일인 오늘 충북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더 있는지 행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 대비 소비 촉진 경제 활성화 캠페인이 청주 육거리 시장 성안길 일원에서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안전 체험의 날 행사가 충주 호암체육관 광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시작됩니다. 추석맞이 국토 대청결 활동을 증평군청 광장에서 오후 3시부터 진행합니다. 예비맘을 위한 숙태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주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 모집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예고해드립니다. 건강한 농산물로 지속 가능한 농촌과 풍요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영농조합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남도 여행 버킷리스트 전라남도 보성군으로 떠나보고요. 화요일 건강클릭 시간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순택 원장과 함께 현대인의 고질병, 근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충주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가 있습니다. 충주 세계무술축제가요, 지난 31일 개막을 해서 네. 8일 동안의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무술을 통한 어울림, 문화를 향한 두드림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나게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각국의 무예를 직접 관람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목각 인형 콘서트, 전국 댄스 페스티벌, 다양한 문화 행사도 함께 열린다고 하니까 네. 가족과 친구, 연인이 충주를 방문하셔서 충주 세계문화예술축제에 빠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서 우리 눈과 귀가 즐겁지 않을까 싶은데요. 2019 충주 세계 무술축제에 찾으셔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면 네. 어떨까 싶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저희 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